대형 물류센터로서 국내외를 갖다가 허브 거점으로서 어떤 정도 계약한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이제 점차 이제 기업 간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는 지금 이게 10년 마스터리스가 됐는데, 마스터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바로지스라는 회사가 통으로 임대를 했는데 지금 계약 조건이 한 7+3, 그래서 3년, 10년 계약이에요. 그래서 상호는 이제 작년 9월부터 했고, 그다음에 저호는 작년 11월에 7+3, 10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년이면 굉장히 장기 계약이라 그쵸,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원의 경우에는 아직 핏아웃이라 그래서 아직도 이제 설비 설치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를 갖다가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원은 이제 그게 이제 끝났고 렌트프리 기간 적용받고 있고, 저호는 아직도 핏아웃 기간이에요. 저호는 일단 아직도 그냥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핏아웃 기간하고 핏아웃 기간은 돈을 안 내요, 임대료를. 어차피 그쪽에서는 지금 임차인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핏아웃 기간은 무상으로 이미 해주고, 그 다음에 렌트프리라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물류부동산이 보통은 뭐 6개월에서 뭐 8개월 렌트프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이 끝나도 그렇게 많이 그건 모르죠, 그거는. 요거는 뭐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가 아닙니다. 렌트프리라는 거 제가 일반적인 물류부동산에서 좀 어려운 데들이 그냥 뭐 이건 지금 최고 잘 주는 경우고요. 저희는 마 교수님 저기하고 틀린 말이 아니라 보통 코로나 전에는 계약을 하면 렌트프리를 1년에 한 달씩 줬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전후에 갖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물류부동산을 20년 한 사람이라 코로나 이후에는 저온 냉장, 냉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 대비 리턴이 안 되다 보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건이 많이 지금 좋게 준다 그래도 렌트프리는 장기 임차 계약 기간 보통 5년 넘으면 장기 임차고요. 10년이면 앙카가 10년 쓰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렌트프리도 많이 주고 임대료율이나 관리비를 깎아주면 투자 대비 이게 캡레이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몇 개월짜리인지는 정확히는 뭐 좀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은 뭐 핏아웃 기간이 뭐 2-3달, 렌트프리가 2-3달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명목 임대료가 상원이 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원이 6만 원이기 때문에 꽤 높지 않습니까, 이게. 여주 같은 데들이 한 2만 한 8-9천 원 막 하는, 물론 뭐 입지는 좋긴 좋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이게 매물로 나왔어요, 사실은. 짓자마자 매각 대상으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지 아직까지도 이 매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다. 첫 번째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시바로시스 회사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태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뭐 이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태무하고 연결은 돼 있다라는 정도만 보셔야지 이게 뭐 이거하고 태무하고 뭐 롯데 글로벌로지스랑 같이 연계한다. 그것도 없습니다. 롯데에서도 태무하고 관계 없다라고 선 그어난 상태지 않습니까?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돼 있네요. 김포시 구례동에 상원저온 복합물류센터인데요. 사실 물류센터 5만 평이면 규모 엄청 큰 거거든요. 보통 10,000평, 2만 평의 상복합 정도, 허브센터 2-3만 평도 엄청 큰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대형 물류센터로서 국내외를 갖다가 허브 거점으로서 어떤 정도 계약한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이제 점차 이제 기업 간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직구 상품도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이 알리나 태무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는 뭐 지금 통관의 문제도 있고 수량의 문제 있고 매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상품 내에서 MB 브랜드나 K베뉴, 여기는 이제 오픈마켓 셀러를 모집하면서 이 시장의 매출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키워나가면서 또 해외로 재상고로 또 물건을 따가 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알리나 태무나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방송을 이 알리 태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부터 계속 했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했었죠, 사실은. 2023년도부터 했었기 때문에. 얘기 많이 했죠. 그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 태무가 국내 물센터가 들어온다면은 첫 번째 형태는 그거는 해외 소싱 상품들, 즉 그 상품을 갖다 들어와가지고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배송하는 B2C 센터, 그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센터가 아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도 있죠. 이를테면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면세가 되고 있고 KC 인증도 다 면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내 물류센터에다 상품을 보관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뭐 물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는 물류센터 임대료가 중국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외 소싱 상품들을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다.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리도 직구 상품에 보면 테무도 그렇고 상품에 하자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최근에 뭐 이제 어떤 소비자가 지금 불만해갖고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요. 10,000평에 무슨 상품을 부탁했더니 이거는 그냥 상품 안 오고서 그냥 인증서만 하나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어떻게 상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상품 하자, 안전성, 반품에서 불량 사례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뭐 요 불과 방송 시점 준비는 했지만은 소비자 안전 모니터링 강화해 갖고 한국 수입 협회하고 협력해 갖고요.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성 강화, 자발적인 안전성 모니터링 계속 지속 확대한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주도 시험 검사 기관이 한 5군데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뭐 KTR, KCL, KCL은 뭐 크고 KOTI, TI, FITI, KA, TRI 이쪽으로 해갖고 국내 이제 안전성 이것도 지금 심각하니까 이 부분도 좀 준비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인기 상품이 뭐 다 안 팔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자동차, 타이어 상품 뭐 이런 잘 팔린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의 카테고리를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알리익스프레스 계속 상품력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한 가지 딱 여기서 이게 약간 생각해야 될 게 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직매입을 하지 않아요. 둘 다. 직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직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되는 거는 다 수만 개, 수십만 개의 협력업체들이 자기의 그 상품을 알리익스프레스 센터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거기서 그냥 알리익스프레스가 배송만 대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개별 판매자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본인들이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 산동반도에 있는 물류센터, AIC에 있는 물류센터에다가 한번 집어 넣으면 그 대행을 해줬었는데 그 문제하고 그거하고 지금 여기 국내 물류센터 들어온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물류센터가 이게 통관이라는 부분을 갖다 면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들어왔던 그 3조가 넘는 금액의 물건들이 사실은 그냥 통관도 없이 그냥 거기서 국내로 넘어오자마자 고객한테 배송이 됐던 건데 이제 지금 현재 알리익스프레스가 찾고 있는 센터, 그 다음에 테무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김포센터 여기에 물건을 갖다 들어온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통관된 물건들을 임시로 가가지고 이제 약간 분류해서 배송하는 데는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김포까지 가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그런 것들은 그냥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바로 그냥 거기서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경동택배나 택배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김포에 있는 이 센터까지 온다면은 노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센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소싱 상품들을 위한 그 문제가 그러니까 해외 직구를 위한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원래는 내수 상품들을 들여가지고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거기다가 물건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이 테무도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우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거 한국 상품들은 그냥 바로 여기서 배송 갖다 주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포장하고 피킹하고 배송하고 다 해주겠다. 이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급반전하고 있는 게 처음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시장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미국이 중국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시장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다른 용도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라고 했던 그 업체들이 수십만 개에 달하는 중국에 있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입점 있는 업체들이 이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센터에다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본인들이 통관 비용 내고 본인들이 관세 물고 본인들이 또 여기에 뭐 캐시 인증 받을 건 캐시 인증 받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여기서 바로 하루 배송, 뭐 새벽 배송도 가능하고 여기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위기라기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더 뭐 안전한 상품, 중국 상품인데도 캐시 인증도 받고 뭐 배송도 당일 배송이 되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은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안정은 담보가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그런 건 반면에 나머지 뭐 네이버, G마켓 뭐 아니면 11번가 뭐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런 스토어들이라든지 셀러들은 굉장히 큰 타격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물류업계 관점과 셀러 관점, 소비자 관점이 다 각기 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관을 하든지 하면 공항이나 항만에 이제 통관 장치가 있는 게 기본이 맞긴 한데요. 주류 같은 경우도 주류 통관면허 가지면 사실 뭐 이천에도 주류 보관 창고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를 갖다가 직구 상품은 뭐 여러분 딜리버리 갈 거고
국내 뭐 알리의 K베뉴라든가 테무에 지금 말씀드리는 오픈마켓 셀러를 지금 계속 모집해갖고 입점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이 상품들이 모아지면은 이 물류센터를 5만 평을 너무 큰 걸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재상구로 나가는 거, 보관 형태, 또 소유자 C한테 이커머스 이런 걸 이제 구상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C커머스가 왜 한국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었냐. 이 시장에 따라서 뒤에서 좀 설명했지만 또 쿠팡의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1년, 2년 전에 준비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불과 뭐 2025년 들어오면서 테무가 이렇게 빨리 물류센터 거점을 잡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뭐 그럼요. 테무는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 알리익스프레스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기 옛날에 이제 G마켓이 동탄 물류단지가 한 2개층 4만 평 넘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CJ가 아니라 이제 신세계가 G마켓 관계 있다 보니까 그걸 우선 쓰면서 중국의 자동화된 물류센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테무가 의외로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